뉴저지 버겐 아카데미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한인사회 입장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 등 한인사회 리더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후속 조치 등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자리한 관계자들은 만일 이준의 요청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이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해상 봉쇄나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등 북한을 옥죄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이 추가로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장밋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경제 분석팀은 내년 경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지난 23일 13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체납 보험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소송은 주정부가 종업원 상해보험 미지급 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페어 워크 위크 조례안이 지난 26일 발표됐습니다. 페어 워크 위크 조례안은 소매업체와 패스트푸드점 종업원들의 근로조건 등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더밀크사에 살균이 안 된 생우유가 들어간 치즈를 먹은 여성이 브루셀라균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보건국은 관련 사실이 확인되자 현재 해당 업체의 원유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KBTV 뉴스9입니다.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한인사회 입장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 등 한인사회 리더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후속 조치 등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자리한 관계자들은 만일 이준의 요청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 인종차별 발언이 한인사회 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뉴저지 한인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저지 한인회 등 한인사회 리더들은 해당 학교와 교육당국이 한인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사과를 할 것을 다시금 촉구했으며 문제가 된 교사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학교 내 교사들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문화적 편견과 감수성 훈련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 같은 내용의 의무 규정을 30일 이내에 교육위원회에 결의안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항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 책임 발언을 했던 I hate Korean 발언을 했던 그 교사의 징계 부분인데요. 그 징계의 수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거는 해당 교사의 하직을 저희가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인 대표 6명은 관련 사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학교 측은 숨기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 당국은 인종차별 발언을 했던 교사가 피해 아닌 학생들에게 구두 사과를 하는 차원에서 사안을 종결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박을림 뉴저지 한인회장은 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조심스러운 학부형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이번 사건 해결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정의를 가르쳐줄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근래 LA 흑인 여중생에게 똑같은 사례가 일어나 법원에서 이긴 사례가 있다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용감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생긴 지는 9월에 생긴 문제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LA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흑인 여중학생이 용감하게 연방법원에다 제소를 해갖고 17일 날 이겼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싸워서 이긴 거고 하나는 아직도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그쪽은 그 학생이 나섰던 것이고 우리는 그러지 못한 상황인데 물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손해가 올 것인가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문제는 학교의 문제를 떠나서 코리안 커뮤니티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커뮤니티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교사에 대해서 응당의 책임을 지고 이 파면을 시키는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을 지난 2달 동안이나 위아무야 끌면서 계속 은폐하려고 했던 교장 선생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학군에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봅니다. 뉴저지 한인회 등 한인사회 리더들은 이번 요구사항이 2주 내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해상 봉쇄나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등 북한을 옥죄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이 추가로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미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 집합소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마크 티세는 이날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북한은 결국 대화 의지가 없다는 게 명백하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장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을 탄도미사일 비행 금지 구역과 핵실험 금지 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미 민간 연구기관인 랜드 코퍼레이션의 선임 정치학자인 마이클 마자르는 미끼를 물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CNN에 기고하고 좀 더 조심스러운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마자르는 북한 핵무기를 지정학적인 자살 조끼에 비유하며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권 변화라는 장기적인 목표와 결합한 억제가 대안적인 접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경제 장밋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경제 분석팀은 내년도 경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이 장밋빛 일색입니다. 대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스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1년 이후 최고치인 4%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 경제 분석팀은 내년 경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며 주요 경제국들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클레이스도 지난 현재의 경기 확장세는 튼튼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확장세는 단일 지역이나 산업, 수요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일제히 3%가 넘는 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투자은행별 내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면 UBS가 3.8%, JP 모건 체이스와 모건 스탠리, 소시에테 제네랄이 3.7%의 성장을 점쳤습니다. 이들 은행들은 내년 세계 경제가 각국 경제의 지속된 호황, 안정적 인플레이션 등에 힘입어 더 강한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국가 간 경기 동주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주가 지난 23일 13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체납 보험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소송은 주정부가 종업원 상해보험 미지급 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속해서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가 종업원 상해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종업원 상해보험위원회는 지난 23일에만 퀸즈와 브루클린 등지에 보험료를 체납한 130여 개 업체를 상대로 체납 보험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퀸즈 법원에 59건, 브루클린 법원에 76건, 스태튼 아일랜드 법원에 1건이 각각 접수됐습니다. 이 같은 집단 소송에 일각에서는 뉴욕주가 종업원 상해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업체들의 단속의 칼을 빼들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근무 중 발생한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업주가 종업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페어 워크 위크 조례안이 지난 26일 발효됐습니다. 페어 워크 위크 조례안은 소매업체와 패스트푸드점 종업원들의 근로조건 등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최근 뉴욕시 정부가 근로자 권익에 관한 법적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페어 워크 위크 조례안이 지난 26일 발효됐습니다. 페어 워크 위크는 직원 5인 이상의 소매업체와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에 해당되며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안정성 등의 개선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을 편의대로 지정해 종업원들이 상시 대기하게 하는 온콜 스케줄링 관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2주간 최소 20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을 제공, 최소 근로 시간을 보장토록 했습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근무 시간을 변경하려면 최소 72시간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날 마감에 이어 다음날 오픈까지 해야 하는 11시간 교대조 관행도 없앴으며 교대조 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로 $100의 수당을 지불토록 했습니다. 더불어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처벌이나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종업원은 이를 위반한 업주를 소비자 보호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페어워크위크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뉴욕시 전역 모든 종업원들에게 적용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멸균 처리가 안 된 우유나 이 같은 우유가 들어간 제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더 밀크사에 살균이 안 된 생우유가 들어간 치즈를 먹은 여성이 브루쉘라균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보건국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자 현재 해당 업체의 원유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브루쉘라균은 소나 돼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축 전염병으로 호흡기나 피부 상처 등을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사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브루쉘라병은 균에 감염되면 간헐적인 발열과 오한, 발한, 두통 등이 동반되며 임산부는 특히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더 밀크사가 제조한 생우유 제품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 로드아일랜드주 등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최근 한 달 동안 30건의 차량 터리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8일 버겐 카운티 검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카운티 내 19개 타운에서 총 30건의 차량 터리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차량 터리범들은 주로 한밤중에 활동한다며 차량 문단속 등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차 안에 열쇠가 없으면 차량 내부의 귀중품을 훔쳐가지만 열쇠가 있는 경우 차량 자체를 가져간다며 차 문을 잠글 때 차 안에 열쇠가 없는지 등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또다시 기금모금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금모금 운동을 하는 이유는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 비용 때문입니다. 오늘 뉴욕 한국일보는 민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 뉴욕 한인회가 기금모금 운동을 벌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욕 한인회는 그동안 뉴욕 한인회 간 살리기 모금 운동을 통해 거친 기금 일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현재 이 기금은 모두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뉴욕 한인회 간 살리기 모금 운동에서 $52만 모금했고 48만 달러는 부동산세로 나머지 4만 달러는 민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한편 민 전 회장은 뉴욕 한인회 공금 $50만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뉴욕 한인회는 이러한 민 전 회장을 상대로 이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이 플러싱 다운타운 일대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플러싱 메인스트리트과 루즈벨트 애비뉴 보도블록의 거리가 한층 더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지난 22일부터 거리 청소를 2배로 강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 수거도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리게 됩니다. 이번 플러싱 다운타운 거리 청소 확대는 지난 21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타운홀 미팅 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플러싱 다운타운의 쓰레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시정부가 즉각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91년 만에 뉴욕시에서 이른바 카바레법이 폐지됩니다. 27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카바레법 폐지안에 서명했습니다. 카바레법은 면허가 없는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91년 만에 술집과 식당에서 춤을 출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카바레법을 폐지합니다. 27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91년 동안 공공장소에서의 춤을 금지해온 카바레법 폐지안에 서명했습니다. 1926년에 제정된 카바레법은 특정 면허를 소지한 곳에서만 춤을 허용한 법으로서 그동안 카바레 면허가 없는 장소에서 춤추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This is why I say I think in a sense what we're doing here tonight is we're actually aligning to our truest identity as New Yorkers, because this has always been an open place. This has always been a place for everyone. This has always been a place of free expression. And when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allowed, it's not New York City anymore. Or when people are shunned because of who they are, it's not New York City anymore. So this action tonight helps us get back to who we really are.
카바레법은 금주령 기간 내 주류 밀매점을 단속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그동안 뉴욕시 의원 등은 사회적 변화에 맞춰 이 법의 개정 필요성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내에는 2만여 개 이상의 주점과 음식점이 있으나 이들 중 오직 104개의 매장만이 카바레 허가를 받았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북쪽 해변에 건설되는 엠파이어 아울렛 개장일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엠파이어 아울렛은 당초 2015년에 오픈될 예정이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북쪽 해변에 건설 중인 엠파이어 아울렛의 오픈일이 내년 가을로 한 번 더 미뤄졌습니다. 뉴욕시는 5년 전 스태튼 아일랜드의 워터프런트 지역에 엠파이어 아울렛과 뉴욕휠 건설을 계획했고 엠파이어 아울렛은 2015년 개장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휠 공사가 무기한 중지되는 등 공사가 지연되자 엠파이어 아울렛의 개장은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이 같은 엠파이어 아울렛의 개장 연기에 엠파이어 아울렛의 고용 또한 보류됐습니다. 현재 엠파이어 아울렛의 1200여 개의 일자리에 지원한 400여 명의 거주민들은 직업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엠파이어 아울렛 대변인은 엠파이어 아울렛의 공사 지연 이유가 뉴욕휠 공사 지연 이유와 상관이 없으며 단지 엠파이어 아울렛의 올바른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엠파이어 아울렛의 새로운 하청업체인 아메리칸 브릿지와 계약이 성사되는 대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어깨 통증 완화 치료 수술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미 국립보건원 생체의학센터 등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국제의학학술지 랜싯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깨 통증 완화 치료 수술은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 효과가 가짜 수술과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선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 수준이 미미해 비용 등을 따져보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이 같은 수술이 성행하고 있는 관행에 이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2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시민 여럿이 부상했습니다. 사고는 오전 9시경 46가 선상에 있는 리처드 로저스 극장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층 투어버스가 버스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이 트럭은 또다시 뉴욕 경찰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시민들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6일 브롱스에서 3명의 남성이 방역업체 직원을 가장해 한 노인의 아파트에 침입, $3,600의 현금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오전 6시 30분경 미드타운의 82세 피해자 아파트에 방역업체 직원인 척 문을 두드렸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자 3인조 강도는 피해자의 목을 누리며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곧 현금을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졌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3,600를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현금을 소지하기를 즐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28일 퀸즈 나이프 포인트에 소재한 던킨 도넛에서 강도짓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용의자를 잡고 있습니다. 글레이즈드 도넛을 사려던 순간부터 팁이 담긴 통을 훔치려는 서투른 모습까지 용의자의 행각은 그대로 감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용의자는 11월 5일 오후 8시 30분경 자메이카 에스테이트에 위치한 던킨 도넛에서 도넛을 주문한 뒤 계산대가 열리자 흉기를 휘두르며 팁 등 돈을 훔쳐가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29일 NBC 아침 뉴스 앵커 맷 라우어가 성추행 혐의로 해고됐습니다. MBC 방송 측은 로우어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회사 동료의 고발을 접수했다며 충분한 조사를 통해 로우어가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NBC 측은 신고 사실이 단 한 차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라우어의 성추행이 이전부터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59살인 로우어는 지난 20년 동안 KT 쿠릭과 함께 투데이를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뉴욕시 공립 킨더가든 입학 신청이 28일부터 시작돼 내년 1월 12일에 마감됩니다. 신청 자격은 현재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2013년 출생 아동입니다. 신청 시 한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가 연내에 종료될 것이라고 주변에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추수감사절 휴가를 함께 보낸 친구들에게 뮬러 특검 수사가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며 연말까지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밀레니얼 세대 10명 중에 7명이 공화나 민주 양당 이외 제3당의 정당이 등장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N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젠포워드의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60%는 의회의 의정 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71%는 제3의 주요 정당이 등장하길 바란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상화폐 선두주자 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29일 장중 한때 11,370달러를 웃돌았다고 경제 매체인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새 1,000달러 이상 치솟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이르면 내년 2분기에 비트코인 선물을 취급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어제에 이어 제18대 뉴저지 한인 경제인 협회장으로 당선이 되신 이학수 우리 18대 회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회장님과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 오늘 좀 여쭤볼 거는 그 지난 시간에 가장 주력 사업으로 우리 회원들의 어떤 유대 강화, 그다음에 또 옥타와 관련된 어떤 좀 더 활성화 이제 이런 걸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회원 간의 유대 강화에 관련돼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안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안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해마다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차세대 교육이라고 해서 2박 3일 동안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린 젊은 분 한 50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기 비즈니스를 더 디벨롭하고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주고 하는 그런 워크숍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용은 거의 공짜입니다. 그분들은 뭐 소위 말하면 100불, 150불 내지만은 거기 2박 3일 체류하면서 호텔에 체류하면서 뭐 최소한도로 한 8끼 정도 되겠죠. 식사도 저희들이 하고 다 해드리고 좋은 분들 강사들 모셔와서 하고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하는 영 리더스 프로그램 그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저희 협회의 대외적인 뭐라고 그럴까 알려드리는 소위 갈라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게는 250명, 많게는 4년 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했을 때 그때는 약 한 400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갈라 행사가 저희들이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연말이 되면은 이제 송년회를 한 번씩 회원들 간에 송년회를 한 번씩 가지는 게 있고 해서 1년에 행사로만 치면은 달달이 1개에서 한 1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서 한 18개 지금 행사가 준비돼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 정리하느라고 요새 좀 머리를 많이 짜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참 좋은 것 같으세요. 왜냐면은 진짜 얼굴을 많이 보고 이렇게 많이 얘기도 나눠보고 뭐 그거 더 이상이 없지 않을까. 맞습니다. 친목을 다지는 데는요.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18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였죠. 우리 이학수 신임 회장님께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또 회원 간의 어떤 친목 강화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월드 옥타죠. 해외 무역인 어떤 네트워크, 어떤 그 관련돼가 어떤 회원들 간의
어떤 그걸 또 활성화를 좀 뭔가 좀 뭐 도모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회원들한테 좀 글로벌한 어떤 뭐 이익이나 뭐 이런 게 좀 창출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 또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 조금 주시죠. 그 이제 소위 월드 옥타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기네 상품을 월드 옥타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네 상품에 대해서 팔고 싶다는 의향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그 아이템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하고 매치가 될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소위 글로벌 마케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본부에서 데지그네이트를 해줍니다. 물론 회장이 추천을 하죠. 그래서 데지그네이트가 되면은 그분이 그 회사하고 다이렉트리 1대1로 일을 하면서 약간의 소위 말하면 컴펜세이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디벨롭이 돼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중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이 될 때는 이제 한 차원이 더 높아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회원들한테 큰 수입이 많이 팔게 되면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굉장히 많고 그게 이제 첫째가 있고 글로벌 마케터라고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지자체를 통해서 뭐 충북 뭐 지자체 또는 뭐 경상남도 지자체, 부산 지자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자체가 약 18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월드 옥타를 통해서 또 상품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 상품에 마찬가지로 저희 회원들이 관심 있고 자기 분야인 거는 같이 매치가 돼서 그런 경우는 1대1로 매치가 되는 거죠. 그 회사하고. 그래서 그 일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 아이템이 상품화돼서 미국에서 팔릴 수 있을 때 저희 회원들은 그 상품을 자기가 디벨롭했고 팔 수 있게 됐으니까 그분의 고유한 그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작게는 뭐 밥 먹고 사는 것도 될 수 있지만 크게는 미래에 뭐 빌 게이츠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가운데서 많이 도와드려서 특히 차세대나 또는 지금 현재 하시고 무역 업무나 조달 업무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그런 분들에 대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뭐 지금까지 주신 얘기를 이제 다 통합해 보면 그 현폐원이 아니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현폐원이 좀 돼야 되나?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실 수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이제 협회라는 것이 경제인 협회라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의 자발적인 신청 또는 타의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소위 말하면 조직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그분이 전체적으로 그 신청하신 분을 스크리닝을 하고 현재까지는 회장단에서 그분하고 인터뷰를 해서 전체적인 스크리닝 작업을 한 다음에 회원들한테 찬반 유무를 묻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참 불행하지만 안 되고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되면은 그분이 회원으로 영입이 되시는 겁니다. 과거 예로 제가 뭐 조직분과위원회에 있지를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예를 보면은 10명이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했다 하면은 약 한 3명 내지 4분이 못 들어오셨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분들 평이 뭐 예를 들어서 나쁘더라 또는 뭐 크레딧이 이렇게 해서 어떻더라 뭐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분들은 저희들이 협회의 발전을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참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왔는데 새해도 근간은 같지만 좀 더 리파인해서 좀 더 세련되게 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더 많이
모셔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할까 그런 생각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경제인협회에서 이렇게 회원으로 이제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그 투표도 거치고 그런 거는 처음 알았어요. 예. 네,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엄격하달까? 그렇지만 좋은 분들이 와서 다 같이 좋은 일을 하자고 모이는 거에 소위 말해서 흙탕물을 튀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최소한도로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18대 뉴저지 한인 경제인 협회장으로 선출이 된 이학수 우리 신임 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1월 29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